우리가 우주 개발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커집니다. 우리도 스타쉽 2개 반만 빌리면 렌트를 하면은 예. 한국도 K 스타링크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네. 하면은 우리 휴대폰 해외 나가도 로밍할 필요도 없고 우주는 뭐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발사체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나라 발사체라도 빌려서 빨리 먼저 좀 일단 나가자. 가자. 나가는 게 임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네,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이후의 자세한 얘기 또 우주를 무대로 한 군비 경쟁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국방 전문가이신 김민석 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의 그 미사일 지원은 없다고 했었는데 다시 그 방공전을 하겠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부터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는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방공 지원을 하고 싶다며 보류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쓸 무기도 부족하다며 지원을 중단했지만 비축량에 따라 방공 미사일 등의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핵심 무기 공급 중단은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는 우크라이나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Домовились про зустріч наших команд, щоб збільшити силу ППО. Дуже детально говорили про спільне виробництво.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 구상에 비협조적인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도 일부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한 푸틴 대통령이 휴전 요구를 또 거부한 데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Well, it's not, I'm just saying, I don't think he's looking to stop. And that's too bad.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539대의 드론과 미사일 11발을 동원한 최대 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크렘린궁은 정치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현 단계에선 불가능하다며 군사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부회장님. 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또 복잡다단한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긴 한데 아니 사실 트럼프는 푸틴과는 사이가 좋아 보여가지고 뭔가 우크라이나전이 좀 빨리 좀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휴전 자체 늦어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6.25 전쟁 때 고지전 생각나시죠? 네. 사실 우리가 휴전협정 회담을 거의 2년쯤 했거든요. 그때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을 벌였죠. 치열한 그때 전쟁이 정말 희생자가 정말 예. 힘들었죠. 예. 하룻밤에 이제 뭐 고지가 뺏기고 또 뺏기고 하는 일이 계속 생겼죠. 예. 그런 게 발생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뺏기면 예. 영원히 뺏기기 때문에 뭐 다시 뭐 전쟁할 생각도 엄청 못 낼 거니까요. 네. 그래서 휴전 협상은 하고 있지만 예. 계속 이제 불은 붙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다. 네.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그저께는 미사일도 갖다 주고 뭐. 예. 그 미사일도 갖다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관세 100%를 때리겠다고 그랬죠. 휴전 안 들어가면.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또 과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안 주겠다 했다 갑자기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가 미사일로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으면 적어도 한 20km 고도를 요격할 수 있고 예. 사거리 한 500km쯤 되면 러시아에서 쏠 수 있는 상당 부분을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방어 추. 그렇죠. 되니까요. 그걸 이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좀 뭐 한 얼마나 더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2년 걸렸거든요. 예. 저기도 한 2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2년 지금 정도.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맘때쯤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 휴전 협정의 문안을 만들어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서로 그 지킬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 더 이상의 그 또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로 좀 관심을 좀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때만 해도 당시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네. 전략의 그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 예. 세 번째는 중동, 네 번째 우크라이나, 다섯 번째가 한반도였습니다. 예.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개나 되는 걸 관심이 굉장히 퍼져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도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올 초쯤이죠. 그때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남쪽에 있는 하마스, 북쪽에 헤즈볼라 이 두 개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란 문제가 해결됐죠. 네. 이란 핵 개발하는 걸 주변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과감하게 공개했고 사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나중에 미국도 공격을 했죠. 해가지고 이란의 핵 개발을 거의 와해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중동 문제가 사실상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겁니다. 예, 예. 게다가 심지어는 후티 반군이라고 예. 후티 반군이 그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후티 반군의 최대 지원자가 이란이었거든요. 그 이란이 조용해지니까 후티 반군도 조용해져서 예. 아프리카, 중동 전부 다 일단은 이제 평화가 연쇄적으로 뭔가 네.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내년쯤에 이제 정리가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이제 뭐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다섯 중국, 번째. 대만하고 한반도밖에 없죠. 네. 원래 미국의 군사력은 이 1+1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개 분야에 쪼개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개로 줄어들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 태평양 사령부 이런 데서 이 서태평양, 미국 입장에서 서태평양이죠. 그러니까 남중국해하고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예. 이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정구로 하자. 어. 정구는 전쟁 구역으로 네. 잡자. 그러니까 여기 쓸 걸 저기 쓸 수도 있고 네. 동시에 발생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써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말하자면 군사력을 1+α, 1+α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내년 여름쯤 되면은 한반도에 집중이 될 것이고 아마도 과거 2017년, 18년 선례를 보면 네. 내년 한 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는 그 좀 전에 네. 올해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뭐 한미가 만나거나 뭐 만나서 얘기를 이야기가 되지 나누고.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일사천리로 뭔가 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까 5가지가 예. 지금 거의 뭐 두 가지로 네, 줄어들고 줄고 있습니다. 뭐 올해 아니 내년쯤에 네. 또 그렇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은 네. 우리 대한민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네. 이야기하고 싶어도 네. 뭐 이야기할 게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근데 조만간 또 만나게 되면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 나오겠죠. 하겠죠. 기대를 해보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그 우주를 기반으로 한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그 골든 돔 1단계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국의 로켓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로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이런 식으로 본토 전역을 방어하는 이른바 골든 돔을 자신의 임기 내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주의 수백 개 인공위성이 이를 탐지하고 우주에 설치된 요격위성이 레이저 등을 발사해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우주 기반 요격체제 구축에
우리 돈 240조 원이 들 거라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골든돔은 이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국토가 작은 이스라엘보다 약 450배 정도 더 넓은 미국 전체를 방어하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에 기술적으로도 실행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트럼프의 골든돔 구상은 1980년대 레이건 시절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과 비슷합니다. 스타워즈 계획은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고 10년 뒤 공식 폐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SF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플랜들인데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이 골든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든돔이 뭔지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이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거든요. 네. 아이언돔은 본래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그 반대 적대국에서 포탄을 쏘거나 다인상포, 로켓포죠. 그런 네. 게 날아오면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이언돔이었습니다. 네. 했는데 좀 더 이제 발전돼 가지고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됐죠. 그런 상황인데 전부 다 지상에서 발사해서 요격하는 겁니다. 네, 지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발사하면은 가령 한 ICBM 같은 경우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의 1,200에서 1,500km 상공을 들어오거든요. 그건 우주입니다, 우주. 네. 근데 거기 그런 걸 요격하려면 지상에서 엄청난 연료를 실어 가지고 해야 겨우 지구 밖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ICBM을 요격할 확률이 5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를 요격할 확률은 25%, 30%밖에 되지 않고 여러 발을 쏴서 요격할 확률도 50% 이내다. 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화성 19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그 영상이 나온 건데 네. 그 안에는 탄두에 이 조그만 자탄이라 해도 그게 핵폭탄인데 200킬로톤쯤 됩니다. 히로시마 떨어진 거에 10배 이상 큰 거거든요. 예. 그런 게 9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게 동시에 날아오면 그중에 절반, 4, 5개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카고, 뉴욕, 워싱턴이 동시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런데 이 골든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거의 90% 이상 요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90% 예. 이상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떤 겁니까? 골드입니다. 골드. 그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골드를 좋아하긴 트럼프 대통령 사저에 네. 이 화장실이나 그 개수대 이런 것들이 다 골드예요. 그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골든돔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예. 예. 또 사람들이 또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밌죠. 예, 재미있는. 예, 근데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지상에서 발사해서 요격하는 건데 저 골든돔은 예. 우주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주에. 일단은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 그 미사일 꽁무니에 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한 뭐 새파란 불이 나오겠죠. 그 불꽃을 보면 그게 적외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주에서 정찰위성에 곧바로 봅니다.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인지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미국이 바로 인지하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심지어 중국이 미사일 쏘면 네. 그게 바로 인지되고 감지 센서가 딱 켜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주에서 딱 알고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방부에 딱 통보해 줍니다. 합참에. 네,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네. 예. 봤는데 그걸 갖다가 더 많이 배치하는 거죠. 지구 전체 아까 네트워크식으로 네. 뭐 이렇게 짜집기 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제가 옆줄로 지금 뭐가 네, 목소리 뭐가 나오나 했어요, 지금. 예. 지상에서 요격하려면 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보이는 부분이 요 앞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면적이 좁죠. 점처럼 점처럼 보이죠. 그렇죠. 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앞부분은 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조금 잘 맞으면 터지지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우주에서 하면은 우주에 뭘 하는가 하면 레이저 예. 그리고 이제 또는 작은 미사일. 예. 지상에서 작은 미사일 하려면 굉장히 큰 걸 올렸어도 요만한 거밖에 못 나오는데 탄두가 그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는 아, 예. 이 지구 중력을 벗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기는 조그만 미사일로도 굉장한 속도로 바로 때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점이 아니고 면으로 보이는 또 이게 옆으로 날아가기, 그쵸. 횡으로 날아가니까 네. 이렇게 되고 또 미사일 동체는 굉장히 얇은 철판입니다. 네. 맞으면 그냥 뚫리고 파괴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완전히 그래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부회장님 갖고 계신 펜이 어떻게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저는 예, 그냥 이렇게 일부러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예, 좀 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어떻게 정말 보십니까? 예. 다들 과연 할 수 있겠냐? 지금 얘기로 그래서 들었을 때는 그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얘기가 안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예. SDI 전략 방위 구상이라는 걸 추진했습니다. 예. 사실 그때는 그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8천만 라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뭐 검증이 되겠느냐, 신뢰도가 되겠느냐 이런 의문부터 됐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무기를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80년 정확대도 예. 근데 왜 했느냐 마치 우주전쟁을 할 것처럼 해서 당시 소련하고 냉전 중이었지 않습니까? 군비 경쟁을 하면서 군비 경쟁을 부추겨서 네. 우위에 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러시아는 경제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예. 사실 기술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했죠. 네. 근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가 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줍니다. 검증도 다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부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미국이 이제 스탈링크라는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줘서 예. 그게 이제 전쟁을 지속하도록 해줬는데 스탈링크 같은 게 지구 저궤도, 우주 저궤도에 있는 그 통신 위성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좀 있으면 이제 곧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는 스타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쉽. 예. 네. 신기하대요. 신기하죠. 예, 예. 네, 다시 돌아올 때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1단 로켓이 그냥 또 좀 스타쉽 같았어요. 싹 쓰고 네. 그다음에 이 나중에는 위에 있는 그 모선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출발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 자체 기술이 그래서 그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한 번에 이 스타쉽이라는 게 무려 한 번에 100톤에서 200톤까지 네네. 실어서 우주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뭐 1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톤이면은 웬만한 건 우주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무기는. 네. 그래서 레이저라든지 네. 레일건은 뭔가 하면은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아시죠? 네네네네. 자장의 힘으로 예, 예. 그걸로 가지고 총알 같은 걸 쇳덩어리를 쏘는 겁니다. 아. 한 5, 10 이 정도로 그렇게 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쏜다든지 아니면 또 우주에 작은 미사일을 배치해 가지고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그 일론 머스크랑 좀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예. 사실 골든돔을 하려면 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도움이 필요한데 네. 사이가 너무 안 좋죠. 네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쫓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그걸 떠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주가 인 네. 스페이스X가 네네. 만들고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대형 우주 로켓 이게 쏠 때 무게가 4,700톤입니다. 하고 이 로켓의 높이가 예. 122m짜리입니다. 네. 122m면은 뭐 한 30층은 좋게 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쏘아 올리는데 말이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쏠 수 있는 양을 1년에 과거에는 1년에 5번만 쏘라고 했는데 네. 25번 쏘는 걸로 늘렸어요. 아, 네. 늘려다 보니까 그 시험할 수 있는 또 그렇죠. 기회나 예산도 네. 많이 그래서 받아나. 제가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25번만 넣은 게 아니고 네. 텍사스 보카치카라고 하는 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25번이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있는 그 케네디 우주센터 예. 거기에서는 또 더 쏠 수 있습니다. 해서 1년에 145회를 쏠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4,700톤 되는 로켓을 발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스타쉽을 1000기를 만들어서 10,000번을 쏜다고 합니다. 그 10,000번을 쏴서 화성에다가 이제 화성의 도시를 개발하고 또 달에 전진기지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골든돔을 구축하는 무기 또는 각종 위성을 올리는데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쉽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골든돔을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구축을 하면 이게 완전히 패권을 쟁취하게 된다.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패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실현 가능성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나 이게 그 우주의 인공위성이 미사일 요격하는 기술이 즉 그 우주 탐지와 요격 시스템이 아직 그 개발 초기라는 단계라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부회장님께서는 이게 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지구에서 예,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위성이 막 지구 위를 돌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요격한 실험은 여러 번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중국도 여러 차례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 가능하다. 네. 아, 왜냐하면 지금도 마 20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미사일을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을 하거든요. 네. 그 요격 시스템이 미국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확률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주에서 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확률이 효율적으로. 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은 핵전쟁을 막고 적국에 또 핀셋 타격을 가하겠다는 구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 본토로 그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 골든돔 방어 체계가 어떻게 좀 작동하는 건가요? 예. 사실 그 저희는 제 입장은 네, 미국이 골든돔을 빨리 구축해서 빨리 해서. 북한의 ICBM을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굉장히 다양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전방에 있는 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갖고 있고 예. 일본, 오키나와, 괌, 미 본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거리를 예, 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 북한이 핵무기를 대한민국이나 어디든 쓰면은 북한은 반드시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서 망한다. 그 북한의 그 정권, 북한 주민 체제가. 말고 네. 북한 정권,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정권은 반드시 제거된다.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핵무기를 쓰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핵무기를 쓰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미 간에 합의한 게 핵우산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확장 억제력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쓰면은 핵우산으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핵무기 쓰지 마. 너 핵무기 쓰면 넌 죽을 거야. 네.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우리 전방에 뭐 예를 들면 5군단이라든지 중요한 부대에다가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공격해 놓고 우리 공격 핵무기를 안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 하는 거죠. 하면서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은 예. 북한은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뉴욕과 시카고와 워싱턴까지 맞을 수가 있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협박을 하는 거죠. 하면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자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걸 용납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까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와 똑같은 일이
수십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더골 대통령이 예. 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때 더골이 물었습니다.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케네디 대통령한테 물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더골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토에 탈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똑같은 게 지금 한반도에 적용이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쏜 ICBM을 다 중간에서 요격해서 차단시켜 버린다 할 수 있으면 미국은 절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반드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거되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보복당하니까. 네. 자기의 그 미국을 보복할 수 있는 게 통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면 우리랑 협상이 가능한 거죠. 네. 한미 또는 남북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되면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도 있다. 북한 핵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럼 한반도의 평화도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뭔가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해구산으로 들어오고 그 골든돔 방어 체계 구축하는데 뭔가 일부 비용을 좀 지불하라. 그거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하는 그 구축하는데 한국에 보고 돈 내라는 것은 안 맞겠지만 근데 자꾸 그걸 좀 돌려서 네. 이런 걸 유지하려면 네. 우리 이제 말하자면 그 확장 억제력이라는 걸 미국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네. 그 일부 비용을 대라 하면은 우리로서는 북한 핵을 무용지물할 수 있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로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그럼 미국이 골든돔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에서 골든돔 방어를 뚫을 수 있는 뭔가 신소재로 만든 미사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또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는 어떤 원리고 뭐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나오니까 뭔가 또 바로 맞대응을 하는 느낌이에요.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방적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어떤 ICBM을 쏴도 미국은 요격할 수 있고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서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네.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소재로 만든 새로운 미사일을 가지고 골든돔 망을 깨겠다 하는데 그 말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전문가로서.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없는데 뭔가 신소재라고 얘기하는데. 예. 다만 이런 건 됩니다. 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서 우주에 있는 그 위성이나 네. 또 미사일이 돼 있는 우주 기지에다가 레이저를 쏘면 막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아직은 중국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주시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그 스타쉽 발사 횟수를 또 확대했다고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다시 한번 짧게 좀 짚어 네, 주신다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만두기 직전에 스타쉽의 연간 발사 횟수를 5번에서 5회에서 25회로 25회. 늘렸습니다. 네, 5배를 늘렸어요. 예, 5배 늘렸는데 그것만 늘린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걸 보니까 그것은 텍사스에 있는 보카치카 발사장에서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플로리다에는 또 있어요. 그 지금 또 발사장을 또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지으면은 두 개를 합치면 연간 145회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발사할 수 있어서 네. 그게 되면은 골든돔 구축이라든지 화성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화성의 게 계획도 굉장히 우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뭔가 값싸게 위성을 좀 만들 수 있는 뭐 맞습니다. 기회도 될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스타쉽이 이게 이제 한 뭐 최소한 20번 나중에는 뭐 100회 이상 이렇게 재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1kg이라고 하는 무게를 예. 지구에서 우주로 내보내는데 드는 돈 그걸 발사 단가라고 합니다. 네, 단가. 네, 예.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라고 예, 예. 하는데 그게
$30 수준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가 많이 내려가네요. 예. 네. 1kg이 꽤 무겁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우주에 보내는데 $30면은 얼마입니까? 3만 원. 아니 한 5만 원쯤 되겠죠. 그 정도면 저도 1kg짜리 위성 하나 올릴 수 있겠죠. 네. 개인용 위성 나중에 올리려고 하겠죠. 허가만 받으면. 네. 그래서 우리 누리호 같은 걸로 쏘면은 $3만 들거든요. 100배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누리호는 뭐 우리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주 개발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이 이제 완전히 확충이 커집니다. 네. 완전히 공개되면 우리는 그런 거 빌려서 렌트 해가지고 네. 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렌트, 렌트할 수 있죠. 장기 뭐 리스나 이런 것도. 그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오지 겁니까?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 우주 기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비슷한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경쟁하게 되면 지금 우주 시대가 오는 거네요. 우주시가 진짜. 오는 거죠. 네. 뭐 제가 작년 겨울에 그 독일에서 하는 우주 전시회를 가 보니까 예. 그 발사체의 거기에 일부를 몇 칸을 빌려 가지고 예. 다시 도매로 이제 한 20칸을 사서 예. 한 개씩 낱개로 파는 소매로 파는 그런 장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이제 스타쉽에는 한 번에 그 스타링크에 들어가는 예. 통신위성을 갖다가 400개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요? 400개. 그러면 그 중에 한 50개쯤을 빌려 가지고 뭐 우리 그 KT에서 뭐 올리고 싶다면 팔아 가지고 그 좀 이문을 붙여 가지고 네. 또 올리고 뭐 이런 게 되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도 스타쉽 2개 반만 빌리면 렌트를 하면은 예. 한국도 K 스타링크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네. 하면은 우리 휴대폰을 갖다가 그 위성 통신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예. 해외 나가도 로밍할 필요도 없고 예. 아무 데나 가서 다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적어도 위성 통신 구축하자, 통신망 구축하자. 하자. 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네. 스타링크 2-3개만 빌려서 쓰면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미국의 의존도도 좀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뭐 전 세계 시장이 공개되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우주 시대가 돈만 주면 도래했다. 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처음부터 KTX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 거 빌려와서 쓰고 네. 한국 국산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발사체 시장도 나중에 되면 다 기술이 공개돼서 우리도 또 굉장히 싸게 올릴 수 아니 있는 그럼 이제 시대가 화성 오겠죠. 진짜 가겠네요. 화성은요 네. 10년 이내 갑니다. 가고요. 예. 한 20년 있으면 네. 뭐 도시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빨리 가는 게 예. 임자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그 서부 개척 미국의 그쵸. 서부 개척 시대 보면 네. 금강캐로. 말 타고 막 네. 달려 얼마 시간 달려서 거기에 말뚝 박으면 자기 땅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는 뭐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차지한 사람이 한 몇백 년이 뭔가 지나면 대항해 시대처럼. 와. 대항해 시대처럼 야.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발사체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나라 발사체라도 빌려서 빨리 먼저 좀 일단 나가자. 가자. 나가는 게 임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주선 스타쉽 이거는 그 골든돔 방어 예. 여기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했는데 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스타쉽을 가지고 네. 스타쉽은 한 번에 지금은 한 150톤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200톤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한꺼번에 100명을 태우고 화성까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구에서 네.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100명이 화성에 한 10번쯤 간다면 10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10,000번 보낸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화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백만 톤 되는 물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도시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골든돔 방어막은 어떻게 좀? 골든돔은 거기에다가 네. 이 레이저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꽤 무겁거든요. 네. 이런 걸 거기 싣고 우주에 바로 올리는 거죠. 그 우주에 그 군사 기지들이 구축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외부에 공개는 안 합니다. 뭐 어떤 뭐
알릴 수 없는 네. 위성이 막 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속에 무기가 들어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우주에서 비공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게 그런 일환이 아닌가 예. 보입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구 궤도를 돌면서 미사를 탐지하고 움직임을 뭔가 추적하려면 인공위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공위성 외에 또 다른 시설 또 뭐가 또 필요한 게 있나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요. 일단은 정찰위성이 필요하고요. 정찰위성. 예. 그리고 이제 정찰위성이 있어야 우주에 올라오는 미사일이 이제 우주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탄도미사일이. 네. 왜냐하면 우리 100km부터 그 이상을 우주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 탄도미사일이 ICBM은 1200에서 1500km까지 올라가니까 우주 한총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그걸 탐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탐지망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탐지가 되면 이걸 신속하게 중계를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통신 시스템이 네. 구축되어 있는데 통신 시스템은 이미 그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라는 걸 구축해 놨습니다. 네. 현재 한 7,800개 정도가 7,900개 정도가 우주에 떠 있고 예. 그중에 7,800개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7,800개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일 기지 같은 게 생기겠죠. 좀 더 큰 인공위성에다가 그 예. 속에 미사일이 들어있겠죠. 작은 미사일들.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레이저라 해가지고 레이저는 이제 뭐 에너지를 가지고 쏘겠죠.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만들어서 레이저 빔을 쏘겠죠.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300kW쯤 되는 걸 쏩니다. 300kW는 강철 같은 거, 철판 같은 거 바로 뚫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은 파괴가 되죠. 예. 그런 걸 우주에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야, 좀 얘기만 들었는데도 뭔가 우주 전쟁 같죠? 네, 지금 그렇게 SF 영화 이루어지고요. 예. 그게 들어가면 연료 같은 것도 이제 좀 있으면 직접 가서 연료를 공급해주고 네. 그렇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계속 화성에 어디 땅을 사야 되나, 화성에도 어디 강남 땅이 있나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상상이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죠. 그런 조만간 아니 이루어진다고 500년 전에 미국이 저렇게 커질 거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나라도 없었는데요. 예,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의 인공위성과 뭐 지구 적외도, 즉 그 지구 표면과 가까운 거리의 적외도 통신위성은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통 우리 무궁화 위성은 36,50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파가 이제 뭐 초당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그죠? 36,000 갔다가 올리면은 1초는 아니지만 0.1초 뭐 그쯤 시간 들지 않습니까? 네. 0.2초쯤 딜레이가 생기겠죠. 약간의 딜레이. 지연이 생기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스타링크의 위성은 550km 상공에 떠 있거든요. 70분의 1 높이에 떠 있는 겁니다. 네. 적외도로.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지연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파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 거리가 길면은 네.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는 거죠. 네네네. 그죠? 그러면 이게 70분의 1쯤 높에 무궁화위성보다 70분의 1쯤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궁화위성의 전파 강도보다 70의 제곱만큼 큰 거죠. 5,000배쯤 네. 전파 강도가 센 거죠. 세고, 그래서 네. 그 전파가 세기 때문에 우리 지하에 가면은 우리 이동통신 우리 휴대폰이 안 터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도 다 뚫리고요. 건물 속에서도 다 뚫립니다. 네. 그래서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예. 자율비행 이거에 이제 이게 그쪽으로 연결이 핵심됩니다. 되는군요. 핵심이고 이게 6G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6G. 6G. 네. 6G는 일단 용량이나 이런 게 100배쯤 되거든요. 예. 현재 우리 이동통신망보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우리의 새로운 또 문명이 이 혁신이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겠군요. 생활의 변화가 완전히 생기고요. 네. 뿐만 아니고 이걸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GPS까지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예. 하면은 그 GPS 이게 오차가 5에서 7cm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m 좀 더 이제 무기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3m쯤 나는데 네. 10m 5에서 7cm. 5에서 7cm. 야. 이 연필 예. 이거보다 적게 오늘 이걸 활용 많이 하시네요. 예, 네. 절반밖에 안 됐어. 아, 매우 정확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디테일하네요. 예, 그러면 뭐 자율 주행해도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죠. 네, 정말 이 정도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보니까 협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ADEX, 예, ADEX요? 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이거 준비는 어떻게 잘 예. 진행 중에 예, 있으십니까? 본래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네, 하는데 2023년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했습니다. 예, 했고 당시에 우리가 전 세계 그 에어쇼에서 5위쯤 됐습니다. 우리보다 잘한 데가 4군데가 있었죠, 큰 데가. 예,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시기에 APEC이 열립니다. 네, 그 아시아 태평양 네, 정상회의가 열려서 그걸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네, 에어쇼 위주로 네, 공중 고개 그리고 비행기 전시 뭐 이런 전투기 전시 뭐 우리 블랙 이글 네. 그 공중 고개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고 20일부터 24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그 진짜 항공 방산 우주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전시장이 좀 커져가지고 그 명실공히 세계 3위로 됐습니다. 네, 5위에서 3위로. 예, 우리보다 큰 데는 프랑스 파리 에어쇼, 그 영국의 판볼 에어쇼, 네, 그게 우리보다 좀 크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 뭐 다 합쳐도 우리보다 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판볼을 하고 에어쇼하고도 거의 근접할 정도로 우리가 커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사실 자부심이 생기고요. 네, 네. K 방산과 함께 이제 여기서도 K 방산도 굉장히 많이 쓴보일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아덱스에서는 아마 그 우리 한국 공군, 육해 공군이 갖고 있는 거의 항공기를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주한미 공군과 미 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나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그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 네. 예, 오셔 보십시오. 박물관 가면 꼭 그 안에 들어가고 막 예, 보기도 근데 하는데. 실제로 나르는 게 오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럼 관전 포인트를 조금 짚어주신다면. 예, 그 뭐 이제 제일 이제 좋아하는 거는 우리 블랙 이글이죠. 공중 고개. 예. 우리 이제 공군 공중 고개 팀이죠. 공군은 뭐 고개라면 뭐라고 하는데 공중 기동 팀이죠. 네, 예. 공중 기동팀. 예. 네. 정말 화려하고도 아슬아슬한 묘기를 공중에서 보입니다. 예. 그게 제일 이제 볼만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 KF-21 우리 이제 그 한국이 개발한 우리 카이 우리 이제 한국 그 사천에 있는 카이가 개발한 네. KF-21 신형 전투기가 이제 제대로 선을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보였는데 KF-21이요. KF-21 네네. 한국형 전투기. 예. 예, 이게 이제 스텔스 전투기 외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뜨면은 그때도 한번 떴지만 이번엔 좀 더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겠죠. 예. 기동을 하면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도 미 공군에서 굉장히 막 지원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뭐가 어떻게 온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지난 2023년도를 보면은 B2 스텔스 폭격기 이번에 이란 폭격했던 거 그것도 지나가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B-52 폭격기는 전시가 되고 예. 그다음에 F-22라고 하는 그 스텔스 전 세계 제일 좋은 전투기 네. F-35도 우리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게 다 전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네, 그렇습니다. 라인업들이 펼쳐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성공적인 개최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